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사이트 안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슬퍼요.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영상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슬프지만 그래도 처음인 것처럼 기운차게 해야 되겠죠? 네, 두 번째 영상 학습활동 중심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과 함께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요. 교과서 30쪽 준비해서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보는 것 이상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주제가 상징이죠. 상징의 개념은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특징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학습활동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의미관계가 다대 1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보조관념은 하나지만 그 너머에 있는 원관념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징은 보조관념만 제시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조관념과 원관념은 유사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 같은 경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모두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1대1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징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징은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상징의 종류 세 가지도 살펴보았죠.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인데요. 원형적 상징은 민족과 시대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인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자, 관습적 상징은요.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그들만의 보편성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지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관습적 상징이에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마지막 개인적 상징은요, 특수한 거죠. 개인이 독창적으로 창조해낸 것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너무 생뚱맞은 걸 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형적 그리고 관습적 상징에 비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현대 작품에 올수록 현대문학 작품에 올수록 개인적 상징이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럼 고래를 위하여 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에요. 우리 먼저 시 같이 읽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시는 눈으로 읽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위기인지를 먼저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입으로 읽어주세요. 입으로 읽을 때는 행과 연을 구분해서 왜? 행과 연도 그 시적화자, 작가, 시인이 설치해 놓은 장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행과 연을 구분해서 읽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마음으로 읽을 때는 시적 화자가 어떠한 기분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살펴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고래를 위하여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도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볼게요. 고래를 위하여 정호생.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네, 먼저 학습 활동부터 같이 하고 나서 이 고래를 위하여 시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쪽 학습 활동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해피할 때도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은 받아쓰기 시간 아니죠.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함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 문제, 이 시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해 보자. 다음 시어의 의미를 보고 해당되는 시어를 이 시에서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답 먼저 적어보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봤나요? 자, 이 시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어입니다. 고래가 있는 곳, 장소네요. 그런데 이 장소가 사실은요, 마음속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래를 위하여 푸른색을 띠는 곳이에요. 이곳은? 네, 그렇죠. 푸른 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이 푸른 바다에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마음속이에요. 그리고 별을 바라봅니다. 산다라고 해서 어떤 생명체죠. 네, 고래가 되겠네요. 밤하늘에 있어요. 나가 마음속의 고래를 위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네, 별이죠. 사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나눈다기보다는요, 좀 정답이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의 답 한번 확인해 보고,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 그림이 혹은 그 연의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못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장면을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로 그 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해결하고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연이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고래를 위해. 자, 한번 그럼 이연의 내용을 볼까요? 이연 먼저 보면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라고 시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뒤집어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할 1년과 3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자, 이형과 마찬가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다시 이야기하면요. 누가 청년인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워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앞에 있는 말은 아이 당연하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래 없는 바다는 아이 푸른 바다가 아니야. 이것처럼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워야. 그러면 고래 한 마리라고 할까요? 생략해서 고래를 키워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를 하긴 했는데 조금 막연하죠. 여기서 아마 이 고래 한 마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연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고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이 고래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작년에 선배들은 고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줬는데요. 고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고래는 희망을 가진 사람이다. 고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고래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성숙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고래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이겠죠. 이 시 안에서는 별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했기 때문에 희망, 꿈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고래 크기 아시죠? 왜 하필 고래일까? 마음속에 상어를 키울 수도 있고 오징어를 키울 수도 있는데 왜 고래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어떤 고래가 갖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고래의 어떤 희망, 꿈, 목표, 그리고 어떤 고래의 너그러움, 뭐 성숙함,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의 말로 조금 네, 다듬어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년 넘어가 볼게요. 3년 먼저 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의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고래가 그 숨쉬기 위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별 한번 보고 들어간다라고 이 사람은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고래를 위하여 나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고래와 나는 똑같이 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네, 별을 누가? 고래와 나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죠. 여기서 별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별. 흔히 뭘 이야기하는 거죠? 네, 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꿈과 희망을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이상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상하다 그 이상이 아니라 어떤 추구하는 것, 지향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그럼 별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희망, 꿈,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정도로 아마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그림도 예쁘게 잘 예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네, 그렸죠? 네, 여러분들의 표현 방식대로 자유롭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요, 시어와 글시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는 시어의 중에서 푸른 바다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푸른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고래를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세상을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래는 무엇인가? 아까 우리 방금 앞에 문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고래가 의미하는 것은 아마 그 푸른 바다에서 네, 살아가는 고래죠. 그런데 이 고래는 어때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죠. 네, 어떤 행동을 합니까? 네, 꿈과 목표와 희망과 이상을 보여주는 별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럼 고래는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꿈, 희망, 목표,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꿈, 희망, 목표, 네, 이상. 아이고, 의상이라고 했네요. 네, 이상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 자, 이건 정답인가요? 아니죠.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한 답이 있다면 그 답들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선배들이 이야기 나눠줬던 답 중에 뭐 이런 답들도 있었어요.
고래는 사실 별은 별은 정답에 가깝고요. 고래가 어떤 존재일까? 착한 마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목표를 가진 존재. 큰 목표와 꿈을 가지고 마음이 넓은 착한 사람. 성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미래의다. 이 답도 굉장히 좋았어요. 숨쉬기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나. 그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존재, 행복한 사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래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답 한번 적어줘 보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방금 푸른 바다, 고래, 별,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밑줄 긋고 여기다 적어주세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시는 재미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어의 특징 때문이죠. 함축성, 다의성, 모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요,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물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포장을 했어요. 그 포장을 열고 나서 그 속에 있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포장은요, 그 시인이 시 속에 담아놓은 수많은 장치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시인이 정말 주고 싶은 것, 선물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를 감상했다면, 시를 읽었다면 그 주제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어야 그 시를 감상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것들 가지고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을 썼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적어봤나요? 선생님은 시간을 짧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 잠깐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의 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먼저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에서 보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마 시인은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청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말하고 있다. 이 안에 들어가는 핵심 메시지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마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희망, 꿈을 가져라.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풍성한 말들로 적어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희망, 꿈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사랑에 대한 것들도 나오죠. 왜 갑자기 사랑일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 윤동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또 생각나네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아마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 여러분들이 찾은 답은 무엇인가요? 궁금한데 나눌 수가 없어서 너무 슬퍼요, 정말. 자, 어쨌든 청년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희망과 꿈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아가라. 도전해라. 희망을 잃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3번. 가와 나의 표현을 비교해보고 상징의 표현 효과를 말해보자. 인생의 꿈이 없으면 의미 없는 삶이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걸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어때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인가요? 잉? 하고 물음표가 올라오지 않나요? 사실은 그게 상징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상징은요,
직접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더욱이나 정답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여러 번 생각한 답은 더 오래 남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징의 큰 특징,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다대 1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의미가 가능합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우리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징은 그런 것들을 의도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해석이 필요한 그런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인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쪽과 33쪽에 학습 활동을 해결해 봤고요. 34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기에 상징 표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구글 문서에다가 배운 내용 점검하기에다가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반 친구들과 우리 1학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요. 그 직접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가를 나처럼 바꿔보는 거예요. 가, 나는 이 말이 하고 싶어. 그럼 이거를 나처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30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를 이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히 뜯어보는 거 햇빛 때도 했을 텐데요. 시의 3요소, 뭐죠? 음악적 요소, 회화적 요소, 의미적 요소, 네. 운율과 심상과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운율입니다. 운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뭐였어요? 반복이죠, 반복. 자, 그럼 운율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기서 반복되는 게 뭔지를 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시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 푸른 바다가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 고래라는 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쵸? 고래. 네. 철진한 유행어 고래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미안해요. 네, 좋습니다. 자, 푸른 바다나 고래 같은 시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보면요. 뭐뭐면 뭐뭐지, 뭐뭐면 뭐뭐지, 뭐뭐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뭐뭐면 뭐뭐지. 같은 여기도 이렇게 인용해 줄까요? 네,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운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심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상. 자, 심상은 우리의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시각적, 후각적, 미각적, 청각적, 촉각적이에요.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에서는 어떤 심상이 주된 것 같아요? 네, 시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는 푸르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서술어 중에서도 바라본다 라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같이 뭔가 바라보는 느낌 가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 방법은 뭐였어요? 네, 우리 학습 활동에서 봤던 것처럼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푸른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율, 심상, 표현 방법, 주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표현 방법까지 한번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사실은 거의 12월, 1월부터 우리가 마음껏 활동을 못했죠. 그리고 당연히 3월 2일에는 학교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물론 안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겠지만 뭔가 만나면서도 조금은 불편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다 서로 힘든 시기들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힘든 친구, 덜 힘든 친구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우리 다 하루하루 그렇게 잘 버텨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를 위하여라는 시와 관련한 노래 중에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원래는 윤도현 밴드 윤밴 YB가 불렀었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얼마 전 4월 26일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참 좋아서 이 노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자, 이 시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과제 안내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과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32쪽, 33쪽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배운 내용 점검하기 구글 문서 작성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주에는 상징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